14장 1금융권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하는 이유. 우리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돈을 받습니다. 회사원은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자영업자는 손님에게 물건값을 받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에너지를 돈과 교환하며 살아갑니다. 보통 생활비를 제외한 돈은 모아둡니다. 돈을 장롱 깊숙한 곳에 보관할 수도 있지만 분신할 위험이 있고 불어나지도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금융회사에 돈을 맡깁니다. 길게 맡길수록 좋은 예금 금리. 예금 금리란 금융기관이 돈을 맡긴 고객의 예금에 대하여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금리를 말합니다. 예금 금리는 상품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의 이율이 가장 낮습니다. 보통 0.1%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추가 이율을 주는 입출금 통장 상품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급여 통장입니다. 급여 통장 상품을 가입하고 실제로 급여가 입금되면 통장 잔액에 따라 2에서 3%의 이자를 주기도 합니다. 다만 모든 금액에 대한 이자를 주는 것이 아니고 상품에 따라 월별 100만원, 300만원 등 금액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에 3%라면 통장에 500만원이 있을 경우 100만원에 대한 이자를 3% 주고 400만원에 대한 이자로 0.1%를 주는 식입니다. 겉보기에는 최대 3%지만 실제로는 이자를 많이 주는 것이 아니죠. 이런 방식을 깬 통장이 있는데요. 바로 파킹 통장입니다. 이 파킹 통장은 시중 은행에 있는 곳도 없는 곳도 있지만 인터넷 은행과 저축은행에는 대부분 있습니다. 파킹 통장은 잠시 주차한 것처럼 돈이 잠시만 머물러도 이자를 주는 통장입니다. 일반 입출금 통장과 동일하지만 이자를 좀 더 많이 줍니다. 이 정기 적금과 정기 예금은 기간에 따라 금리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정기 예금이 3개월 금리, 1년 금리, 3년 금리가 모두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리가 높아집니다. 이유는 계약 기간이 짧은 상품은 금융기관에서 더 자주 관리해야 하고 고객의 돈을 운영하기도 어려우니까요. 내가 친구한테 빌린 돈을 한 달 안에 돌려줘야 하는 것과 1년 후에 돌려줘야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1년이 좋은 거죠.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길면 이자를 많이 줍니다. 다만 금리의 변동 폭이 크거나 저금리 상황이 지속된다면 1년 예금 금리와 2년 예금 금리의 차이가 없을 수도 있고 2년 금리가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1년으로 정기 예금을 하는 게 좋겠죠. 안정이 중요한 대출 금리. 예금 금리에 이어 대출 금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대출 금리란 금융기관이 고객이 빌린 돈의 원금에 대하여 차주에게 지급받는 금리를 말합니다. 예금 금리의 반대라고 보면 되겠죠. 이 결혼을 준비하거나 집을 사야 하는 등 인생에 큰일이 생기면 목돈이 필요합니다. 모아놓은 돈이 많다면 그 돈으로 해결할 수 있겠지만 대다수 사람은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데요. 이때 은행에 줘야 하는 금리가 대출 금리입니다. 대출 금리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 더하기 가산금리 마이너스 우대금리. 이 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데는 기준금리 같은 객관적인 지표도 들어가지만 신용점수도 중요합니다.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나의 소득과 신용등급이 어떤지를 은행이 심사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금액과 금리가 정해집니다. 신용점수가 높고 월급이나 매출 등 수익이 안정적이라면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용점수가 좋지 않고 일용직 근로자와 프리랜서 등 불안정한 소득자라면 금리가 높아지고 대출 한도가 작아질 수 있습니다. 사실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보다 불안정하게 급여를 받는 사람에게 대출이 필요한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소위 취약계층이 비싼 이자를 낸다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의 입장이나 은행에 돈을 맡긴 고객을 생각해보죠. 은행은 대출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신용도가 높은 사람에게 대출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연체가 반복되고 원금을 상환하지 못해 파산하는 사람에게까지 대출이 된다면 은행은 존속할 수가 없고 그런 은행에는 고객들이 돈을 맡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출 금리가 높게 산정됐다면 불만을 제기하기보다는 앞으로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신용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 신용 점수를 잘 관리하고 연체도 없었는데
대외적인 문제로 대출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 상황에서인데요. 물가가 상승하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을 목표로 기준금리를 조절하여 물가를 떨어뜨리려 합니다. 이로 인해 대출 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로 억울한 일이죠. 대출 금리가 오르면 이자 비용이 증가하여 생활이 더욱 팍팍해지니까요. 하지만 억울해하고만 있으면 앞으로 더욱 힘들어집니다. 금리가 오른 상황에서는 생활비를 줄여가면서 대출 원금 상환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원금이 줄어들면 이자도 덜 낼 수 있으니까요. 이 주거래 통장으로 이용할 은행을 선택할 때 예금 금리를 많이 주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출받을 상황도 고려한다면 시중은행의 입출금 통장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 이 정책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이 금융권보다 금리가 낮으므로 시중은행에서 진행합니다. 이 대출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급여 이체나 신용카드 결제 등 거래 실적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대출을 이용할 것 같다면 1금융권의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 실적을 쌓는 것이 좋습니다. 이 대출 받을 일이 없다면 금리를 많이 주는 저축은행의 파킹 통장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다만 파킹 통장보다 정기 예금의 금리가 높으니 일정 금액 이상이 모이면 정기 예금에 가입하세요. 정기 예금은 금융사기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요. 금리 사용 설명서. 대출 필요 유무에 따라 금융권을 선택하세요. 앞으로 대출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된다면 무조건 1금융권을 이용하세요. 통장을 개설하여 급여를 수령하고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거래 실적을 쌓는다면 향후 대출받는 데 유리합니다. 이 대출을 받을 일이 없고 모아놓은 돈으로 이자를 많이 받고 싶다면 이 금융권을 이용하세요. 다만 이자 수령액을 포함하여 5천만 원 이하로 정기예금에 가입하세요. 예를 들어 5% 금리라면 4,800만 원 정도로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됩니다.